고래고기 때문이라더니 점점점. 이게 점점점으로 끝나면 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느낌상 시청자 여러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갑니다. 자, 지난주였나요? 그렇죠. 딱 일주일 전이었군요. 국회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보고 돌아오시죠. 심지어는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현장에 내려가서까지 접촉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박원호 비서관이 확보했다는 그 여러 가지 비리처벌 내용들은 직접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작성해서 개인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받으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지금 민정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그 이유는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서 이런 그 부처 간의 불협화음을 좀 어떻게 해소할 수 없는가 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백원의 별동대원으로 활동한 거 아니냐라는 그 두 명이 김기현 수사 챙기러 울산 간 거 아닙니까?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청와대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 고래고기 그거 검경 그거 갈등 있을 때 그거 중재하러 간 거지. 무슨 그게 김기현 때문에 간 겁니까? 이런 설명이었잖아요. 김민지 기자. 근데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설명과 그것과는 좀 반대의 설명이 계속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술들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봅시다. 청와대는 이 고래고기 조사차 갔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당시에 A 수사관과 함께 갔던 B 수사관의 이야기를 이제 전하는 형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극단적 선택을 했던 A 수사관은 당시에 울산지검을 방문했습니다라고 이제 동행했던 그 수사관이 이야기한 점을 들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과 다른 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요? 울산지검 측에서는 우리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만약에 만났다 하더라도 청와대가 사건을 보고하면서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는 수사관을 만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한 명인 비총경은 울산경찰청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담당자가 아닌 이 경찰대 동기들을 만났다는 해명에 대해서 좀 어색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둘 사이에 좀 엇갈린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김 소장님이 손 드셨으니까요. 말씀하시죠. 예. 일단 검찰의 이런 태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오얏나무 아래서 가끔 매면 무조건 기소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 뭐든지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죠.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맸으면 가서 손에 진짜 오얏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봐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오늘 마침 또 발표를 했어요. 예. 김정 대표님 발표한 내용 다음 주에 보니까 짚을 겁니다. 예. 예.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1월 18일에 작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2018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기관에 해양청도 들어가 있고 해양경찰청도 들어가 있고 경찰청, 검찰청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조사하러 내려갔다는 것이 시간적으로 딱 맞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 삼다는 것은 저는 이미 증명이 됐고 검찰에서 그럼 내려가서 물어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저 보도도 마찬가지로 검사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라 그러는데 수사관은 만났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기사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울산지청이 도대체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가서 이 중에서 확실히 행정관을 만난 사람인지 확인하면 되는 것을 검찰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마치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 변호사님 말씀 듣고 넘어갈게요. 탐사 보도하듯이 실제 언론이 그 내려간 길을 다 따라가 봤다는 것이죠. 그랬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것이죠. 실제 보면은 고래 사건을 하기 위해서 지금 뭐 해경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미 지금 해경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이제 그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2016년까지는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이후에는 울산에서 고래가 잡히는 문제가 있었어도 실제 그 문제는 해경이 아니고 일반 경찰이 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해경을 찾아갔다? 그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그 이후에 그 경찰 출신 행정관 같은 경우에도 경찰에 가서 대학교 동기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분들 같은 경우에 만나지도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더불어서 그중에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를 했던 실무자이기 때문에 예, 예. 언론과의 어떤 인터뷰 자체를 거절했다는 그런 거절했다.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 그것이 보면은 경찰의 임무인 것이고 사실 검찰의 임무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예, 예. 이번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 분을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지금 그 청와대가 감나라 배나라 할 것이 아니고 사실관계 제대로 밝히라고 해야 되는 것이 청와대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픽 주시죠. 자, 검찰에서는요, 청와대 설명에 약간 좀 불쾌감을 드러내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검찰 관계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거짓말 말씀하시지 마세요. 청와대, 그러면은요, 청와대가 그 2명 특별감찰반원이 울산 내려갔다가 그럼 올라와서 청와대 내에서 그거 보고서 작성해서 그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원본 공개하면 다 클리어 되는 거 아닙니까? 확인 가능할 거 아니에요? 검찰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자 오늘 청와대가 그 원본을 공개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입니다. 목소리로 확인해 보시죠. 당시 그 울산에 내려가서 고래고기 환부 사건에 대해서 알아봤다라는 부분을 분명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그 보고 문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안에 보면 검찰 내부 여론 및 분위기를 작성한 문건이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명 울산지검에 내려가 사람을 만나 이 보고서까지 작성됐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오늘 검찰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에 저 브리핑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원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수사 챙기러 저기 울산 간 거 아닙니까? 라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울산고기 검경 갈등 중재하기 위해서 특감반원 2명이 울산을 간 것이고 그 특감반원 2명이 그거 다 조사 마치고 여기 와서 저 보세요. 지금 보고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민정 대변인이 그 원본을 공개한 것이죠. 그런데요. 한번 보시죠. 원본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픽화한 건데요. 제목은 국정 2년차 증후군 실태 점검 및 개선 방안 보고예요. 2018년 1월 18일 날 작성된 거 보이실 겁니다. 밑에 날짜,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이렇게 돼 있고요. 두 번째, 3페이지를 총 오늘 청와대가 공개했거든요. 좀 전께 1페이지, 이번 게 이제 2페이지입니다. 밑에 한번 보세요. 면담 대상자 소속 부처 18부 4처 17청 외 총리실, 방통위 등 총 48개 부처라고 적혀져 있고 밑에는 그게 뭐 적혀져 있는 거예요. 부처명 이런 거. 그런데요. 그 2명의 특감반원이 아까 그 극단적 선택을 한 A 수사관이 어디 갔었다고 그랬습니까? 그때 울산지검 갔다고 그랬죠. 울산지검. B 총경은 어디 갔다고 그랬었어요? 울산경찰청 갔다고 그랬죠. 근데 저 보고서에는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갔다면서요. 그럼 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단에. 없어요. 3페이지. 이게 이제 저 빨간색 색칠해져 있는 게 지금 저겁니다. 검경관 고래고기 환부 갈등. 그러니까 이 2명이 갔다 와서 이런 걸 보고했다 하고 하면서 저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있어요. 그냥 뭐 고래고기 검경 갈등의 대략적인 상황. 어찌 보면 당시 기사보다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두 사람이 진짜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거 맞아? 이런 의혹이 또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주부장 어떻습니까? 네. 저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오늘 검찰의 반박 자료라고 문건 3장을 제시를 했는데 예. 한 장은 굉장히 놀라운 내용이고 한 장은 너무나 부실하고 해서 놀라세요. 자, 아하. 우선 검경 간 고래고기 환부 갈등 이건 딱 3줄입니다. 예. 예. 뒷장부터 보실까요? 예. 3줄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2016년 경찰이 입수한 고래 일부를 검찰이 유통업자에게 돌려주면서 촉발됐다. 2017년 9월 고래보호단체가 사건 담당 검사를 고발하면서 이게 검경의 갈등을 촉발했다. 아하. 예. 그리고 최근까지 양 기관이 공개적 설전을 벌이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앞두고 갈등 양상이 표출된다. 지금 조부장께서 읽고 계시는, 아이고, 지나갔군요. 네. 예. 이 부분인데 이거요. 안 내려가도 그냥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안 내려가도 쓸 수 있는 예. 내용의 수준이다. 2016년 이런 거 있었고 2017년 9월 이런 게 있었다. 한 줄씩. 이거 기사 다 나와요. 제가 한 포털 사이트에 방송 직전에 울산
경찰, 검찰, 고래고기 이렇게 쳐봤습니다. 검색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또 현재까지는 수백 건의 기사가 듭니다. 허허. 네, 예. 수백 건의 기사가 써요. 그리고 이 보고서가 작성된 2018년 1월 1월 18일 즈음에는 한 매체에서 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이달의 기자상까지 수상한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것만 보더라도 안 가도 이런 걸 정리할 수가 있고요. 제가 놀라웠던 거 정작 뭘 정작 놀라셨어요? 두 번째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공직기강 2년차 증후군에 대해서 이거를 국가기강을 어떻게 다잡기 위해서,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48개 부처에 81명을 면담해서 대면 및 전화통화, 면담해서 청취했다는 거예요. 의견 청취를. 하하. 공무원들에게. 자, 이거 뭐 생각나세요? 바로 2008년에 예. 이명박 정부 초기에 업무평가, 각 부처 업무평가를 청와대에 비밀 요원들이 나가서 했다. 예, 이겁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 이렇게 오셨네요. 왜냐하면 통화해서. 이게 어. 제가 바로 각 부처를 돌아다니는 일종의 비밀 요원들이 예. 이상한 것까지 묻고 다닌다고 해서 취재했었던 특종 기사예요. 이걸로 인해서 공직윤리지원관실 별동대가 밝혀졌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81명을 민정수석실 행정관 38명이 48개 부처에 대해서 뭘 어떻게 조사했을까?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갔을까? 그렇다면 이것이 혹시라도 장차관의 업무평가 문제라든지 또는 내부의 어떤 일종의 국정과제를 잘 이행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조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남는 보고서예요. 아하. 그래서 예. 아마 언론은 이 내용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정 대변인이 오늘 공개한 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좀 보면 이런 게 좀 의문점이 남는다. 이제 이런 건데요. 김 소장님 말씀하시죠. 예, 이거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는 말씀하신 대로 경찰청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해양경찰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8명이서 지금 한 5일 동안 파악하라고 시켜놓은 건데 그럼 내려간 김에 다 해야죠. 예, 그래서 검경 간의 갈등의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울산 사건을 지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해본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안에는 내용에 울산경찰청이란 말이 안 나오는 건 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 저기 올해 예.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것이다. 시범 케이스로 확인을 해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모은 내용, 개선 방안 보고 문건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 A 행정관이 작성했다라는 문건은 별도로 있겠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내용을 다 요약한 요약 보고서니까 원본 보고서도 제가 알기로는 공개할 계획으로 나와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공개가 되는 대로 저희가 확인을 하면 될 거고 내친 김에 우리 검찰도 그 청와대에서 줬다는 첩보 이첩했다는 보고서도 청와대도 이렇게 공개하는데 왜 검찰이 이렇게 꽁꽁 감싸고 있는지 정보를 좀 나눠서 우리 검찰도 국민들의 공개해라? 궁금증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예. 이 만약에 울산에서 고래고기 문제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한다. 이게 너무나 심각하다. 이거 그 사실을 청와대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민정비서관실에서 내려가면 안 돼요. 민정비서관이 아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왜냐? 정부 부처 아니면은 기관 대 기관의 갈등 누가 합니까? 국무조정실에서. 해요. 국무조정실. 예. 그리고 또 검경수사권 조정 법무비서관실에서 합니다. 바로 이 문건이 어떻게 생성이 됐고 그 문제의 문건이 어떻게 생성이 됐는지 민정비서관실에서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 왜 그렇다면은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민정비서관실에 내려갔는지 이게 본류예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겁니다. 예, 한국당에서는 이 백원의 별동대원으로 알려진 이 두 명이 뭐 특수관계인 담당이다 청와대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럼 고래고기가 특수관계인입니까 대통령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울산에 내려간 것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제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인 건데요. 자,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목소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네요. 김민지 기자. 네, 얼마 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한 그 수사관과 관련해서 그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김태우 전 특감 반원이요. 굉장히 격앙된 목소리로 누군가를 향해서 공격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죠. 야, 백원우, 니들 죄 받는다. 똑똑히 들어라. 니들 이 기억 평생 남을 거다 아마. 니들이 사람이라면 여건이 죽을 때까지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이 직원 얼마나 열심히 일했냐. 내가 옆에서 대충 봐도
입술이 터지고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어떻게 한 건이라도 정보 구해서 보고하려고 노력하더라. 특히 백원우 당신 죽을 때까지 이 직원 기억해야 된다. 네가 진작에 책임졌으면은 이런 일 생겼겠나? 뭐가 됐든 간에 네가 시켰을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 이 직원이 고생해서 보고한 정보, 그 수많은 정보들 받아봤을 거 아니야. 좋아했을 거 아니야. 정말 양심이 찔리는 거 없어? 미안한 거 없어? 지금이라도 니들 잘못한 거 다 불어. 네, 그런데 숨진 특감반원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가 이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을 텐데 당연히. 비밀번호를 그렇죠. 지금 못 풀고 있다고 합니다. 비밀번호? 애플사의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숫자나 영어, 대소문자 등을 조합해서 이제 6자리 비밀번호로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요.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면 560억 개가 된다고 해요. 네. 이거 좀 12초마다 뭐 하나씩 밤낮 없이 돌려도 144년이 144년? 걸린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아이고야. 여기에 10번 틀리면 모든 자료가 삭제되는 기능이 뭐 설정이 되어 있다면 모든 자료를 잃게 되는 그런 허허. 셈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외부 업체의 힘을 빌려서 해체한 적은 있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휴대폰을 압수수색을 한 상태인데 저 비밀번호 6자리 딱딱딱딱딱 해서 딱 풀어야 이제 그게 판도라의 폰이 딱 열리는 건데 비밀번호에 지금 잠겨 있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문자와 소셜미디어 메시지 정도만 복원하더라도 청와대 관계자가 수사 관련 압력을 줬는지가 나오겠죠? 김기현 수사건으로 울산에 내려간 사실이 밝혀지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도가 드러나게 돼서 폭발력이 상당히 클 겁니다. 라는 이런 뭐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저 6자리. 김민지 기자 뭐 얼마라고요? 뭐 12초마다 한 번씩 눌러도 144년 걸린다고요? 144년이 걸린다고 하네요. 저 풀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 외부 업체의 그 회복, 이렇게 푸는 것을 의뢰해서 풀었는 케이스가 없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아, 푼 케이스가 있대요? 예, 그렇지만 그럼 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해외 같은 경우에도 해외 그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했다가 안 돼서 아이폰 업체에다가 이걸 열어달라라고 했는데 거부했다라고 할 정도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마케팅의 중요한 포인트로 있지 않습니까? 어허. 실제로 이재명 그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을 썼다가 이것이 압수수색했는데 뭐 당신들이 풀려면 풀어봐라 했던 어떻게 됐어요, 그런 결론은? 보러 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확실하게 보진 못했습니다만 네. 아마 협조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안타깝게도 이 그러니까요. 사용자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까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언에 보면은 초기화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남겨놨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소개하지 말라는 게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가족이건 어디건 이것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를 남겨놨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아마 검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압수수색까지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오늘까지 보도를 보면은 이와 같은 그 비밀번호를 열지 못해가지고 이 그 포렌식 자체가 중단됐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 대검찰청의 포렌식이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본다고 하면은 내용이 나올 것이고 더불어서 만약에 이걸 풀지 못한다고 하면은 통신 계좌를 해서 휴대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에서 연관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정 부분은 충분히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휴대폰 저거 초기화하지 말라는 게 뭐 유서에 있다는 것은 또 뭐 아니란 얘기도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이제 좀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어찌 됐건 지금 저 6자리를 검찰은 열심히 풀어보려고 하고 있답니다.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죠.